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파티 장소에 입장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를 유혹한 불효시가 그녀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둘은 그녀를 구석에 몰아넣고 술을 머리 위에 붓고 모욕했어요.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마! 꺼져! 눈물이 그녀의 두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배신자의 얼굴이 왜 공포로 하얗게 질렸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한강변의 작은 야외 카페였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쬐는 테라스 자리,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남색 셔츠 차림의 그는 박도현, 35살이었습니다. 도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주말인데도 일을 하는 성실한 모습이었죠. 바로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한 여자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강서연 29살. 서연은 도연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햇살 아래에서 집중해서 일하는 남자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이 서연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서연을 과하게 보호했습니다.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녔고 친구를 사귀어도 그 친구들은 서연이 아니라 서연의 배경만 바라봤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서연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만 좋아했습니다. 나를 진짜로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서연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호원들을 몰래 따돌리고 혼자 나왔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선글라스 하나만 쓴 소박한 차림이었죠. 서연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도연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도연이 일어서더니 커피잔을 집으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이런.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지며 휴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휴지가 없었죠. 바로 그때 서연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이거 쓰세요. 서연은 가방에서 꺼낸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망울, 부드러운 미소. 도연은 잠시 멍하니 서연을 쳐다보다가 황급히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도연을 도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손수건까지 더러워졌네요. 세탁해서 돌려드릴게요. 연락처 좀. 아,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아니요, 그럴 순 없죠. 제가 꼭 돌려드릴게요. 도연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주말마다 여기서 일해요. 집중이 잘 돼서요. 그럼 다음 주말에 여기서 받을게요. 네. 아,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여기서 뵐까요? 좋아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도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한 손수건을 예쁜 봉투에 담아왔죠. 서연도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여기요, 손수건. 도연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맞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지난번에 폐를 끼쳤으니까요. 아,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멋지네요. 별로 멋진 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작업하는 거라. 서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해요. 회사가 크진 않지만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곳이라 나름 보람 있어요. 무슨 일 하는 회사예요? IT 솔루션 쪽이에요. 기업들한테 시스템 구축해주는 일이죠.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하셨어요. 도연은 자신의 일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죠. 서연은 그런 도연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한강을 따라 산책도 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편하게 대했습니다. 특별히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죠. 서연 씨는 어디 사세요? 저요? 마포 쪽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서연은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평범한 여자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시는구나. 저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경기도에 계시거든요. 부모님은 어떠세요? 도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회사 거래처가 하나둘씩 끊기면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아버지가 평생 이 일 하나만 보고 오셨는데 요즘 밤마다 한숨 쉬시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도 걱정하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요. 서연은 도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 같은 아들이 있는데 뭐. 도연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듯 웃었습니다. 서연 씨 같은 사람이 좋아요. 돈 많은 여자보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많은 여자보다. 그럼 내가 회장 딸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그 불안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고민했습니다. 도연 씨 부모님이 많이 힘드시다고 했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해 보기로요. 다음 날 서연은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딸이 찾아오자 환한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우리 막내가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떴나? 아빠 회사까지 찾아오고. 평소 무섭기로 소문난 회장이었지만 막내딸 서연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됐습니다. 아빠,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딸의 표정을 보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 누군데? 어느 집 아들이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회사 다니는 평범한 사람?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 사람 부모님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요즘 많이 힘드시대요.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도 계속 떨어진대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족이에요. 아빠가 프로젝트 하나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회장은 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던 딸이 처음으로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제발 이번 한 번만이요. 저 진심이에요. 이 사람은 달라요.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서연이 부탁이라면 뭐든지 해줘야지. 회사 이름이 뭐야? 감사해요, 아빠. 서연은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회장은 딸을 안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제대로 된 놈이길 바란다. 며칠 후 도연 아버지의 회사로 깜짝 놀랄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연의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그런 것 같구나. 하늘이 우릴 도우시나 봐. 도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도연은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서연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정말 기뻐요. 저도 기뻐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행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 선의가 나중에 얼마나 큰 독이 되어 돌아올지. 프로젝트가 성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 아버지의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와의 계약 덕분에 새로운 거래처들이 줄줄이 들어왔고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공장 기계도 새로 들여놓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전했죠. 도연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 회사에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여보, 오늘도 새로운 견적 요청이 3건이나 들어왔어요. 어머니도 환한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잘 되는구나. 이게 다 우리 실력이야.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도연도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한 덕분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기회가 어디서 온 건지, 누가 도와준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저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 가족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도연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쑥 물었습니다. 도연아, 요즘도 그 여자 만나니? 서연이었나? 네, 어머니. 만나고 있어요. 그 애가 뭐 하는 애라고 했지? 디자이너? 네, 프리랜서로 일해요. 어머니는 잠시 숟가락을 놓고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이제 우리 회사도 많이 커졌잖니. 너도 팀장이고.
그 정도 여자한테 내가 뭐가 모자라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회사에 괜찮은 집안 딸들도 많이 드나들던데 좀 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도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다. 이제 우리 회사 위상도 달라졌으니 내 짝도 그에 맞춰 생각해 봐야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부모님 말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실무진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유리 31살. 유리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해외 명문대 출신답게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모든 게 화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리입니다. 아버지가 상무님으로 계셔서 이번 프로젝트 담당하게 됐어요.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도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멍하니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서연이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면 유리는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박도연입니다. 박 팀장님, 오늘 미팅 잘 부탁드려요. 우리 회사에서 귀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유리는 도연의 회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 본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갑자기 본사에서 특별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유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본사 회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는 회사라니. 이 집은 내가 잡아야겠어. 미팅이 끝난 후 유리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정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셨어요. 역시 본사에서 주목하는 회사답네요. 아, 별 말씀을요. 본사에서 주목한다니요? 도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우리 본사에서 귀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도연은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우쭐해졌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구나. 그럼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추가 프로젝트 건으로 논의할 게 있어서요. 네, 좋습니다. 유리는 윙크를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유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런 여자가 내 옆에 있으면 내 위치도 달라지겠지. 도연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연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 씨, 미안한데 오늘 회사 일이 생겨서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일이 중요하죠.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이 두 사람이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도연은 유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유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비싼 와인,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서연과 만날 때는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도연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팀장님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식사를 하며 유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아버지 회사 일,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게 화려하고 거창했습니다. 그러다 유리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회사가 우리 본사랑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본사에서 특별 지원하라는 지시가 갑자기 내려와서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와서 열심히 했더니 잘 됐어요. 그렇군요. 분명 뭔가 있을 텐데. 유리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집이 본사 회장님이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이 남자를 잡으면 본사 쪽으로도 연결고리가 생기겠어. 유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저희가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편하게 지내요. 도연은 점점 유리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와 함께 있으면 내 인생도 달라질 텐데. 그날 이후 도연과 유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미팅이라는 핑계로 만났습니다. 서연에게는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죠. 서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우연히 거리에서 도연을 봤습니다. 그런데 도연 옆에는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리였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지만 서연은 참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진심이었다면 돌아올 거야. 내가 먼저 확인하면 다 끝날 것 같아. 서연은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도연 부모님은 유리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도연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정상무님 따님이랑 자주 만난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에 소문났더라. 그의 아버지가 계열사 상무라며? 집안도 좋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구나. 그 애가 훨씬 낫겠다. 서연이보다 말이야. 어머니, 아니, 서연이가 나쁜 애는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잖니. 이제 우리 회사도 커졌는데 제대로 된 집안 며느리를 봐야지.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다. 정상무님 따님이랑 잘 되면 우리 회사에도 더 도움이 될 거야. 계열사랑 관계도 더 좋아질 테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유리의 화려함, 그리고 서연의 평범함. 도연의 마음은 점점 유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도연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요즘 많이 바쁘죠? 응, 회사 일이 많아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우리 괜찮은 거 맞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왜? 아니, 그냥 요즘 당신이 좀 멀게 느껴져서요. 도연은 서연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네, 알았어요.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장 딸이라는 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도연 씨가 다시 돌아올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도연 씨가 진짜 나를 좋아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서연은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서연에게 더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후 대형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는 VIP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에서 서연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 아버지의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계열사에서도 크게 만족했고 추가 프로젝트까지 약속받았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대한 VIP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행사 장소는 서울 한복판의 고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업계 주요 인사들, 거래처 대표들 모두 초대됐습니다. 도연 가족에게는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행사가 우리 회사 위상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계열사 사람들도 오고 정 상무님도 오신다잖아. 제대로 보여줘야지. 아버지도 기대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믿기 힘든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본사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도연의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방금 계열사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답니다. 세상에, 우리 같은 작은 회사 행사에 회장님이 회사 안팎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연 부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우리 행사에. 분명히 정 상무님이 우리 도연이를 밀어주시는 거야. 유리 씨 때문에. 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유리 쪽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 상무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다음 주 행사에 회장님이 오신대. 정말요? 아버지, 왜요? 나도 잘 모르겠다.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회장님께서 친히 참석하신다고. 유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도연이네 집안이 회장님이랑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본사에서도 특별 지원을 하고 이제는 회장님이 직접 오시는 거야. 유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연 오빠랑 잘 지내는 모습 회장님께 보여드릴게요. 그래, 열심히 해라. 이건 큰 기회다. 유리는 즉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들었어요? 본사 회장님이 오신대요. 응, 방금 들었어. 놀라운 일이야. 오빠네 집안이 회장님이랑 특별한 관계가 있으시죠? 그래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 우리도 잘 모르겠어. 그냥 정 상무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 같아. 도연도 은근히 우쭐했습니다. 오빠, 그날 우리 꼭 같이 회장님께 인사드려요. 제대로 보여드려야 해요. 그래, 좋아. 도연 부모님도 유리에게 더욱 극진히 대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날 유리 씨랑 꼭 붙어 다녀. 정 상무님 덕분에 회장님이 오시는 거니까 유리 씨한테 잘해야 해. 네, 어머니. 알겠어요. 하지만 정유리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완전히 저 여자를 잊게 만들어야 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유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서연에게 행사 초대장이 배달됐습니다. 정유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 팀장 프로젝트 성공 기념 VIP 행사에 초대합니다. 서연은 초대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부러 보낸 거구나.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때 아버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다음 주 토요일에 계열사 협력업체 행사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십니다. 아빠가? 왜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도연 씨 회사 행사에 가신다고? 서연은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 토요일 행사에 가신다고요? 응, 그래. 작은 행사지만 서연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회사니까
한번 가보려고. 회장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서연이도 같이 갈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갈게요. 아빠랑 같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회장은 사실 그 행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의 작은 협력업체 행사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비서, 다음 주 토요일 행사 준비 단단히 해. 내가 직접 참석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행사 주최 측에 회장 참석 소식을 알리자 도연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편 정유리는 서연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 씨, 초대장 받으셨죠? 꼭 오세요. 도연 오빠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서연은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창피 주려고 작정했구나. 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곳곳에 꽃꽂이가 놓여 있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나르고 있었죠. VIP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업가들, 명품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연 가족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유리도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도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여주인처럼요. 오빠, 곧 회장님 오시겠죠? 떨려요. 나도 그래. 우리 회사 역사상 최고의 날이야. 그때 서연이 조용히 행사장 뒤쪽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차려입은 거였죠. 서연은 행사장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샴페인 한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정유리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게 정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맞나? 바로 그때 정유리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왔구나. 역시 왔어. 유리는 비웃으며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기 좀 봐요. 응? 어디? 저 구석에 앉아있는 여자. 오빠 아는 사람 아니에요? 도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서연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제가 초대장 보냈어요. 오빠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유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연 부모님도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애가 왜 여기 있어? 뭐 상관없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똑똑히 보여주면 되지. 행사장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나 거의 다 왔다. 어디 있어? 아빠, 저 행사장 안에 있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금방 들어갈게. 전화를 끊은 직후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셨다. 본사 회장님이십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위험 있는 모습의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회장의 등장에 행사장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연 부모와 정상무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회장은 그들의 인사를 대충 받았습니다. 회장의 눈은 행사장 안을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어? 회장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안에 있다고 했는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행사장 전체 뒤져. 당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와 경호원들이 행사장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부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누굴 찾으시는 거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정유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장님이 누굴 찾으시는 거야? 바로 그때 경호원 한 명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행사장 중앙 쪽에서 소란이 있습니다. 아가씨가 그쪽으로 가자. 지금 당장. 회장은 주최 측 인사도 무시한 채 빠른 걸음으로 행사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에서 사람들을 해치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회장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지?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행사장 중앙에서는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정유리가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 서연 씨. 정말 오셨네요? 유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세요. 초대장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오늘 행사 어때요? 화려하죠? 도연 오빠네 회사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유리는 일부러 서연을 자극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서연 씨. 도연 오빠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오빠. 유리가 큰 소리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오빠, 여기 서연 씨가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유리는 도연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때 그렇게 따뜻했던 눈빛이 이제는 차갑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도연 씨.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 씨,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아서 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보시다시피 오빠는 바빠요.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유리 씨. 아, 그리고 서연 씨. 혹시 오빠한테 아직도 미련 있으세요?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저랑 만나요. 우리 사귀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셨어요? 유리는 도연의 팔을 꼭 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이게 사실이에요? 도연은 서연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우리 그냥 뭐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는 서연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우리 아들한테 뭔 일이야? 돈이라도 뜯으려고 온 거야? 어머님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이딴 데까지 왜 기어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애가 우리 아들한테 계속 매달리나 봐요. 뭐? 아니, 아가씨. 우리 아들은 이제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만 포기하세요. 아버님, 저는 서연이 말하려고 했지만 정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유리는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당신 수준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유리는 와인을 서연의 드레스에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서연의 베이지색 원피스를 적셨습니다. 아!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머! 하며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급이냐? 도연 오빠 옆에 설 자격이나 돼? 유리는 서연의 드레스 어깨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유리는 계속했습니다. 도연 오빠는 이제 나랑 있어. 너 같은 가난뱅이랑은 다르다고. 서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만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찢긴 드레스, 와인으로 범벅이 된 옷.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랑 만난 거 후회해요. 뭐라고? 서연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연애했다는 게 창피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도연의 말에 서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연을 비웃었습니다. 저런 불쌍한 애. 역시 신분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봐. 저 여자 누구야? 완전 망신당했네.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사진 찍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VIP들까지도 서연을 구경거리로 바라봤습니다. 정유리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정신 차려. 내 주제를 알아야지. 서연의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아빠, 아빠. 서연은 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다. 비켜요, 비켜. 경호원들이 사람들을 해치며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서연을 비웃고 사진 찍고 조롱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연 부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유리도 우쭐한 얼굴로 도연의 팔을 꼈습니다. 오빠,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죠? 응, 그런 것 같아. 도연도 후련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있다는 것을. 경호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켜주세요. 회장님 지나가십니다. 길 좀 비켜주십시오.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여자 완전 망신당했네. 사진 찍어놨어? 나중에 재미있겠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찢긴 드레스를 손으로 붙잡고 와인으로 범벅이 된 옷을 가리려 애쓰고 있었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행사장 입구에서는 회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회장은 다시 한번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비서. 네, 회장님. 서연이가 분명 안에 있다고 했지? 네, 아가씨께서 직접 행사장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아? 회장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평소 차갑고 냉정한 회장이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연의 부모와 정상무가 여전히 허리를 숙이고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행사장 전체를 뒤져 서연이를 찾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즉시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가씨를 찾아라. 행사장 구석구석 다 뒤져봐. 경호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행사장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귀빈실, 화장실, 복도, 테라스. 모든 곳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경호원들에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누굴 찾으시나 봐. 회장님 딸이 여기 왔다던데? 도연의 부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왜 저러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누굴 찾으시는 건지. 정상무도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딸이 여기 왔다고? 대체 누구지? 바로 그때 경호원 한 명이 행사장 중앙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모여 있고 그 가운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경호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자, 찢긴 드레스, 와인으로 젖은 옷, 뺨에 선명한 손자국. 경호원은 즉시 무전기를 켰습니다. 회장님,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야? 행사장 중앙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경호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야? 어서 말해. 행사장 중앙에서 소란이 있습니다. 아가씨께서. 회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자. 지금 당장. 회장은 뛰다시피 행사장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에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비켜주세요. 회장님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아, 괜찮겠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회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연 부모와 정상무도 회장을 따라갔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봤어? 완전 창피당했어. 저 여자 누구래? 불쌍하긴 한데 뭐. 자기가 주제를 모르니까. 회장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목소리들. 누굴 가지고 저러는 거야? 경호원들이 마지막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닥에 무너져 앉아 있는 한 여자. 베이지색 원피스는 찢기고 붉은 와인에 젖어 색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딱 한 걸음 앞. 숨이 멎었습니다. 설마, 설마. 회장은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뺨에 선명한 손자국, 그리고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세계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서연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자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빠. 그 순간 회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 휴대폰을 들고 사진 찍던 사람들,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정유리, 도연의 부모, 상무. 회장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에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찢긴 드레스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줬습니다. 일어나자, 우리 아가. 회장은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슬픔으로, 자책감으로. 내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회장은 서연을 한 팔로 감싼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행사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감히. 딱 한 단어. 하지만 그 한 단어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연 부모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감히 누가. 회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찢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서연을 한 팔로 감싼 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얼굴들, 휴대폰을 들고 사진 찍던 손들,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입들, 회장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유리에게 멈췄습니다. 유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 딸이라고? 유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을. 회장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이 꼴로 만들었나?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회장님 딸이라고?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회사에 갑자기 들어온 대형 프로젝트, 본사의 특별 지원, 회장이 이 작은 행사에 참석한 이유, 모두 서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연 부모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 따님이라고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회장은 서연을 품에서 살짝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뺨에 선명한 손자국, 찢긴 드레스,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아빠가 여기 있어.
회장은 조용히 서연을 다독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서연을 경호원에게 맡겼습니다. 서연이를 차로 모셔드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서연이 경호원과 함께 행사장을 나가려는 순간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금방 갈게. 아빠가 다 정리하고 갈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이 사라지자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사람들을 향해 섰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을 보고도. 회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말리지 않은 사람들, 또 한 걸음, 웃고 있었던 사람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사진 찍고 구경거리로 만든 사람들, 회장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희 모두.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오늘부로 내 적이다. 행사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 네, 회장님.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켰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명령했습니다. 기록해. 네, 회장님. 회장의 시선이 정유리에게 향했습니다. 정유리.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고. 하지만 회장은 그녀를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유리는 그대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즉시 해고. 회장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다음. 회장은 유리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정상무에게 향했습니다. 정찬우 상무. 정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딸이 저런 짓을 할 줄은. 이 순간부로 모든 직위 박탈. 회장님, 정상무가 소리쳤지만 회장은 이미 다음 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도연. 도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도연에게 꽂혔습니다. 박도연. 회장님. 저는. 그리고 그 부모 회사. 회장은 단 한 박자도 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열사 거래 중단. 도연 부모가 허둥지둥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면 파기. 회장님, 제발. 우리 회사는 그거 하나로 살아가는데요. 금융, 납품, 입찰.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부 차단.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개처럼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나 정말 몰랐어. 제발.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도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세무조사팀 즉시 투입.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행사장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회장의 목소리가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내 딸을 보고도 웃었던 사람들. 사진 찍었던 사람들.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한다.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너희 얼굴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앞으로 너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행사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이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 전부 확보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CCTV 영상 전부 확보하고. 네, 회장님.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무너지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문을 나서며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 하나 못 알아보고 짓밟은 인간들에겐 답이 없다. 회장은 행사장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라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딸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괜찮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왔다. 서연은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했습니다. 행사장 안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리무진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딸을 품에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조금 전 본 광경만 가득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딸, 찢긴 드레스, 뺨에 손자국, 회장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내가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회장은 평생 사업만 했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게, 때로는 무자비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딸들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특히 막내딸 서연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죠. 아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서연아.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회장은 서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아빠를 속였잖아요. 제 신분을 숨기고 도연 씨를 만난 것도, 아빠한테 거짓말한 것도, 그런 건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아빠가 도와준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다 정리했으니까. 아빠, 앞으로는 아빠가 제대로 지켜줄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리무진은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행사장은 완전한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제가 해고됐어요. 정상무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리야, 우리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아버지, 뭐라도 해보세요. 회장님께 빌어보세요. 소용없어. 회장님 성격상 한번 내린 결정은 절대 번복하지 않으셔. 정상무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인생도 끝났구나. 30년 회사 생활이 한순간에. 유리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싫어. 난 싫어. 이럴 수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그 부모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어. 우리 회사 끝났어. 어머니는 도연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봤어야지. 어떻게 회장님 딸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렇게 오래 만났으면서 몰랐다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서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평범한 내가 좋다고 말했고 서연은 그 말을 믿고 계속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연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의 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희 은행입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까지 대출금 전액 상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본사 쪽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주거래처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 왜요? 본사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협력업체, 납품업체, 거래처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계약 해지합니다. 거래 중단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도연아, 내가 우리 가족 망쳤어. 어머니는 도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도연은 맞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VIP들은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빨리 나가자. 우리도 연루될 수 있어. 사진 찍은 거 전부 지워. 오늘 일은 본 적도 없어. 사람들은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행사장에는 곧 도연 가족과 정상무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업계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정유리 팀장, 본사에서 즉시 해고, 정찬우 상무, 모든 직위 박탈, 중소기업 박씨 회사, 본사와 전면 거래 중단. 기사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회장님 딸을 건드렸다더라. 행사장에서 회장님 딸을 모욕했다던데.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전부 정리하셨대.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에휴, 회장님 딸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지 뭐. 그날 오후 도연의 회사 앞에는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세무조사팀이 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아버지는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만 그만두겠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회사는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도연은 회사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연은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미소, 자신을 바라보던 순수한 눈빛.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늦었습니다. 저녁 무렵 SNS에는 행사장 영상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을 짓밟는 장면. 회장이 나타나 분노하는 장면.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회장님 딸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자업자득이다. 도연이란 놈 인간 쓰레기네. 도연의 이름은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유리는 회사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유리 씨, 출입 금지 통보 받으셨죠? 더 이상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제 짐이라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유리는 애원했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정리해서 여기 있습니다. 경비원은 작은 박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유리가 10년 넘게 일했던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그 작은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다입니다. 이제 가주세요. 유리는 박스를 받아들고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유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딸한테 그랬다던데. 에휴, 자업자득이지 뭐.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상무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며칠째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유리야, 우리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정상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내 명예도, 내 경력도 다. 아버지, 어떡해요. 너도 마찬가지야. 이 업계에서 너도 끝났어. 회장님한테 찍힌 사람은 어디서도 안 받아줘. 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이럴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유리는 이력서를 들고 여러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은 유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가 누군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도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거래처는 전부 끊겼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결국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키워온 회사가. 아버지는 빈 사무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 은행에서 집을 넘기래.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대. 우리가 어디로 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네, 어머니.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여자를 제대로 봤어야지. 어떻게 회장님 딸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 저도 뭐가 저도야. 내가 그 여자한테 잘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어? 어머니는 도연의 뺨을 다시 때렸습니다. 짝! 내가 우리 가족 망쳤어. 도연은 맞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도연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도연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박도연 아니야? 맞네. SNS에서 본 그 사람. 회장님 딸한테 그렇게 한 인간 쓰레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휴대폰으로 도연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었다. 올려야지. 도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핏기 없는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내가 뭘 한 거지? 도연은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행사장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서연. 눈물 흘리던 서연.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도연은 서연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언론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재벌 회장 딸 모욕한 업체와 전면 거래 중단. 회장 딸 폭행 사건, 가해자들 전원 징계. 기사는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으니까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회장님 딸인 줄도 모르고 막대했다니 어이없네. 자기 신분도 모르고 설쳤다가 망한 거지. 동정 안감. 자업자 득. 도연의 이름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집 앞에서 이사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압류했고 한 달 안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박스를 나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20년 살았던 집인데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어머니는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요? 갈 데도 없는데.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날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했고 짐을 다 실었습니다. 도연 가족이 이사할 곳은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미소, 순수했던 눈빛,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던 모습. 서연아, 너는 진짜였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TV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계열사와 거래하던 중소기업 여러 곳이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사 측은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면서 도연의 얼굴이 잠깐 화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모 씨 회사의 경우 본사와의 전면 거래 중단으로 인해 도연은 황급히 TV를 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밖을 바라보는 도연의 눈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서연이한테 용서를 구해야 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요. 도연은 서연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도연은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철문, 경비실, 모든 게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서연이가 살던 곳이구나.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강서연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경비원이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구겨진 옷차림. 경비원은 즉시 알아봤습니다. 박도연 씨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미 통보받았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제발이요. 서연 씨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딱 한 번만. 정말 사과하고 싶어요.
돌아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도연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저택 앞 길가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도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연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봐줘. 제발.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이러시면 정말 신고합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경비원이 도연을 밀어냈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저택의 정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서연. 예전의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재벌 회장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서연아. 그만두세요. 경호원이 도연을 밀쳤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도연은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 씨. 응, 서연아. 말해봐. 일어나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연 씨는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너를 몰라봤어. 내가 회장님 딸인 줄 몰랐어.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응? 내가 회장 딸인 줄 몰랐던 게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대한 게 문제예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옷을 찢었고 와인을 부었고 창피하다고 했죠. 서연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장 딸인 줄 몰랐던 게 문제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 진심이었다고 했죠? 응, 진심이었어. 행사장에서도요? 나를 창피하다고 했을 때도요? 그건 저한테 연애한 거 후회한다고 했을 때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나를 밟았던 거네요. 서연아, 더 잔인하네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용서요? 서연은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연 씨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평범한 나를 사랑한 척 했을 뿐이죠. 아니야. 나는 진짜로. 정유리 씨 만날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진심이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가세요, 도연 씨.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서연아,
제발. 도연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연을 에스코트하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불법 침입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세요.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서 저택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높은 담장만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도연이 닿을 수 없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걸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그날 밤 도연은 작은 월세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표정, 차갑고 담담했던 눈빛. 나는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도연은 고개를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회장의 저택 안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서연 앞에 따뜻한 차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좀 괜찮아졌니?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서연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예전의 밝은 미소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눈물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아빠.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몰랐어.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는 회장이었지만 딸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숨겼잖아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 서연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지킬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회장은 딸의 눈빛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강해진 눈빛이었죠.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회사 일 좀 배워볼 생각 없니? 회사 일요? 그래. 내가 이제 당당하게 살겠다고 했잖니. 그럼 회사에서도 내 자리를 만들어야지.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서연은 늘 회사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아빠.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본사에 나와. 신사업팀 이사로 임명할게. 이사요? 너무 큰 자리 아니에요? 아니야. 내 능력이면 충분해. 그리고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 때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서연 신임 이사 취임 기자간담회.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연은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예전의 평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짜 재벌 회장의 딸 강서연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 이사님, 갑작스러운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연은 본사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 이사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서연은 직원들에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은 멀리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당당해졌구나. 한편 기자회견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됐습니다. 회장 딸 강서연 본사 신사업 이사로 정격 승진. 한 달 전 폭행 사건 피해자 당당히 복귀. 과거 행사장에서 서연을 비웃던 VIP들은 TV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가 이사가 됐어? 우리가 저 사람한테 그랬잖아.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그들은 회사에서 하나둘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회장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연도 뉴스를 봤습니다. 작은 월세방의 낡은 TV 화면에 서연이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기자회견하는 모습, 우아하게 미소 짓는 모습, 도연은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저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검토하며 일했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장이 서연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점심 같이 먹자. 네, 아빠. 두 사람은 본사 최상층 VIP 식당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때? 일은 괜찮아? 네, 재미있어요.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회장은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전 이제 괜찮아요. 응? 도연 씨 일도, 그때 일도 다 괜찮아요. 그래. 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더 단단하고 성숙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왜요?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나줘서. 아빠가 자랑스럽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셔서.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건물이 무섭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서연이 서 있을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석양이 서연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숨기지 않는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서연은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길 위를 당당하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